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면접 전형이 등급이 현저하게 낮지? 이건 혹시 면접을 봐서 특목 자사고 친구들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조금은 네, 안녕하세요. 결정적인 순간 대표 컨설턴트 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7학년도 수시정시가 뭐가 변화됐는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수시정시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케이스, 그리고 각각의 교과 성적, 종합 전형이 어떻게 써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좀 전달해 드리긴 좀 어렵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인원 위주로, 인원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요런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보이게 제가 이제 PPT를 넘기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기본이죠. 수시에서 어떻게 27학년도 때 날짜나 이런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전형 기간이 어떻고 원서 접수 기간 언제 하는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9월 7일부터 11일 3일 동안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포인트 뭐죠? 요거 모집 요강 발표 끝났죠. 5월 31일자로 모집 요강이 발표됐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도 읽어보지 않는다. 그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하느라고 바쁘시고 아무리 내신과 수시정시 준비하시느라고도 바쁘셔도 모집 요강, 내가 꼭 가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격자 등록 기간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충원 발표하고 문 닫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네, 먼저 학생기록부 항목별 주요 포인트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학생부를 보면 거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때 교과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대입에 미반영하는 것과 대입에 반영하는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에 반영하는 것들은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이 시점에서 학생부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학년, 2학년 때 내가 이거를 계획했다, 이런 포부를 밝혔다, 뭔가 하고자 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반드시 고3 때 심화하셔야 돼요. 어디에? 여기 지금 대학에 반영하는 것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돼요. 미반영하는데 집어넣으라는 게 이게 글씨 쓰는 거고요. 내용을 집어넣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학생기록부 항목별 주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들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중요해졌죠. 학교폭력. 보세요. 1호부터 9호까지가 이렇게 있어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및 보복 행위, 학교봉사, 사회봉사 이렇게 있는데 보통 1, 2, 3호까지는 봐주는 학교도 있지만 이거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학 가기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에 고1, 2들은 지금 기재가 되고 있지만 고3은 행특이나 출결, 종합의견에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시면 대학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도 제가 이거 왜 넣냐? 우려돼서 넣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믿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나보다 나은 학생이 있다고 해가지고 단톡방에서 욕을 막 썼는데 그 친구가 욕을 쓴 걸 신고해서 이 친구 학교폭력이다. 신고하면 사회적 악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행위를 욕을 하는 행위를 해서 그거를 당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요거 중요해졌어요. 작년 대입에 뉴스에도 나왔죠. 거점 국립대학들이나 국립대학들은 거의 다 뽑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관리 마지막까지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삭제 시기는 1, 2학년 전부 다 해서 한번 보시라고 한번 넣어놨고요. 1, 2, 3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거든요. 근데 4호부터는 2년 후, 4년 후 삭제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남아있거든요. 재수, 삼수도 교과 종합전형에 넣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성평가하는 거는 어려워진다라는 거. 물론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한번 넣어놨고요.
네.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학령 인구가 너무 감소됐습니다. 2027학년도 42만 6천 명 시험 봅니다. 26학년도에 비해서 몇만 명이 줄었죠? 2만 4천 명이 줄었고요. 28학년도에는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가 줄게 됩니다. 학령 인구가 줄었다라는 건 좋아요. 입학 정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수도권은 몇 만이죠? 13만 4,787명. 한 1,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죠? 다른 데는 좀 줄기는 했어요. 준 데도 있고 비수도권은 줄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인원의 학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2만 명이나 빠졌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윗단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우리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거는 조금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학령 인구가 줄어서 저는 물론 대학 가기는 수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최상위권과 상위권 대학 가는 데는 여전히 촘촘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8학년도에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재수생들이 대거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재수생들은 특히나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좀 밀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는 재수생들이 사실 수능을 좀 많이 봐줘서 수능 비율로 수능 최저를 조금 많이 맞추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이 비율이 예를 들어서 50만 명에 내가 2등급이다. 그러면 2등급 뭐 11%지만 10%로 계산했을 때 10만 명 정도잖아요. 10%면 그 정도가 받는데 40만 명이면 8만 명이거든요. 2만 명이 주는 거예요. 2등급까지 받는 친구들이. 그래서 등급 받는 거는 사실 인원이 늘어나면 수능 최저 맞추기는 좀 좋겠죠. 교과 전형에서. 그래서 교과 전형은 또 뭐죠? 현역들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3수 이내의 학생들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령 인구 감소는 그런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대학을 진학하는데 조금 수월해진 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1,000명이나 늘어났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7학년도에 수시 모집은 27만 7천 명, 정시는 6만 8천 명 정도 모집하는 걸로 작년보다 수시 모집이 2,000명 정도 늘었고요. 정시 모집은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친절하게 증감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는 수시가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몰릴 거다. 작년에 최저 못 마치고 수시 많이 떨어져서 정시 많이 지원했거든요. 올해는 수시 모집 인원이 많아서 더 많이 지원하고 합격자도 조금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수시 모집은 이렇고 뭐 7대3, 7.5대 2.5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사실은 수시에서 교과 전형은 줄 세우기 때문에 학폭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뽑지만 종합 전형인 정성평가에서는 수시 2월이라는 제도로 정시에서 뽑거든요. 우리 학교 이 정도 실력 되지 않으면 안 뽑아 라고 해서 뽑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시 모집 인원은 요 인원에서 매해 똑같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인데요. 보시면 27학년도에 비해서 교과 전형이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약 0.2% 비율이 작년보다 늘었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은 한 600명 정도, 558명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논술도 152명, 실기 실적도 89명. 그래서 수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비수도권인 친구들은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역별로는요, 수도권이 정원내가 7만 7천 명, 정원외가 10,000명 정도에서 8만 8천 명 정도 모집을 하고요. 비수도권은 18만 8,827명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정시는 4만 2천 명, 2만 1,000명 이렇게 하고 전체 합계 보면 13만 4,787명. 이게 아까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은 35.8% 대 34.2%잖아요. 수도권은 정시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수도권의 정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뽑겠다. 수능 성적 되는 친구 뽑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시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권역별, 전형별을 합쳐본 거예요. 그럼 수도권과 수도권 내에서 이제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을 더 많이들 가기를 선호하시니까요. 어떤 전형들이 주요하는가? 교과가 20%,
종합이 29.9%, 논술 8.2%, 실기 실적이 60% 정도 됩니다. 기타 1.7% 되고요. 보시면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비율이 높아요. 1% 정도. 올해 늘어난 인원은 제가 봤을 때는 종합 전형에서 조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로 늘기는 했는데, 네, 권역별,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인데요. 권역별로 아무래도 수도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도권을 전형별로 한번 이렇게 모집 인원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모집 인원을 설명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수시정시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모집 인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전형에서 어떤 권역에서 어떤 전형으로 인원이 뽑는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비율이. 그래서 지금 거의 교과는 20%대, 종합은 30%대 이런 식으로 뽑는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거의 50% 가까이를 교과 종합으로 뽑는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700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교과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종합에서요. 마찬가지로 논술도 조금씩 늘어났다라는 거. 비수도권에서는요. 실기 실적이나 기타를 싹 줄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조금 늘어났어요. 교과 종합이 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는 줄었죠. 줄었는데 전형에서 뽑는 인원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조금 수월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험생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주요 대학 모집 인원을 보면요. 수능 위주가 40%. 이거는 상위 16개 대학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는 수도권 전체를 얘기한 거고요. 강명상과 인가경 거기까지 다 얘기한 거고요. 실제로 진짜 상위권 대학은 수능 위주가 많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교과는 15%밖에 안 됩니다. 교과는 대부분 추천 전형이죠. 요거 최저 맞춰서 들어가는 거. 종합에서도 요즘에 최저 많이 신설하고 있죠. 그래서 수능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강세다. 모두가 수능이 없어진다고 얘기할 때 전 수능이 되게 강조될 거다. 수능은 자격화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역시나 수능이 강화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에서 물론 맞아요. 수능 폐지되고 수능 최저 폐지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여전히 내부에서 뜯어보면 고교학점제 내에서도 수능이 되게 중요해질 거고요. 재수생들이나 뭐 아파서 또는 조금 학창시절에 내가 노는 게 좋아서 조금 잠깐 일탈했던 친구들이 뭐 학령기 때, 청소년기 때 조금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대학 가고 싶은데 학생부나 고등학교 생활만으로 대학을 보낸다. 물론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한 친구들도 가야죠. 그렇지만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보고 대학을 열심히 가보겠다고 한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수능이 여전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특히 경희대, 숙명여대, 중앙대, 건대, 한양대 주요 대학 보세요. 거의 50% 가까이 되는 대학에서 수능 위주로 선발하죠. 요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한번 봤는데요. 요거 올려놓겠습니다. 결정적 이 순간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셔서 사실 이 대학 어디 가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긴 한데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수시에서 종합전형이 늘어난 학교들, 사실 이 종합전형이 늘어난 학교에는 특정 학과, 자, 뭐 말씀드릴게요. 뭐 유튜브니까 어문계열, 동부아시아학과, 국제관계학과 이런 데 누가 들어와 있죠? 과거에는 외고 친구들 안 들어왔는데 이제 외고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뭘로? 종합전형으로. 성적이 5, 6등급인 친구들이 종합전형 어문계열과 국제관계 쪽으로 들어와서 동북아시아 학과 이런 데로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신문에도 뉴스에도 나는 것 같아요. 뭐 특정 대학이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대학이 뭐 다 특목 자사고만 뽑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전략을 짤 때 인원과 비율을 보시고 전형을 왜 종합 전형을 많이 늘렸고 거기에 왜 등급이 현저하게 낮지? 아, 이건 혹시 특목 자사고 애들을 뽑으려고 만든 건 아닐까? 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면접 전형이 등급이 현저하게 낮지? 아, 이건 혹시 면접을 봐서 특목 자사고 친구들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조금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좋은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등급만 보시고 지원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동국대는 뭐 수능이 많죠. 예, 보세요. 서울 상위권 대학들 보시면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실제로 정시 모집 비율을 보세요. 40% 정도 되죠. 요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보시면 여전히 수능 40%, 종합전형 40%인데 보시면 종합전형 40%인데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제가 아까 특정한 자연계열에서 뭐 원자력 공학과, 배터리학과 이렇게 조금 고급 학문적인 것을 요한다거나 특정한 고등학교에서 심화과정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의 학과는 조금 여기에 우리 일반계고 친구보다 다른 이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양대, 홍익대 마찬가지로 수능 위주 전형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시 모집 인원 확인해 봤고요. 이 모집 인원 학령 인구 줄고 모집 인원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학 가기에는 좋아졌다. 재수생들 들어오는데 재수생들 많이 고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과감하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권역별, 전형별 인원수를 확인하시고 왜 이 학교에서 이 전형으로 인원이 많이 뽑고 이 전형은 인원을 적게 뽑는지, 왜 면접을 보는지를 잘 확인하셔갖고 원서를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기간이 이렇습니다. 네,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이고요. 전형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추가 모집까지 신경 써가지고 올해 꼭 대학 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모집 인원은 조금 유지를 했어요. 비율은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그런 건데 16개 대학은 40%까지 증가하도록 했거든요. 서울 주요 대학은 40%까지 증가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대학별로 각각 증감하고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건대 많이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건대 이렇게 사통팔달이라고 하는데 교통이 좋은데 66명이나 늘었네요. 동국대도 9명이 늘어났고요. 네, 보시면 여기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줄였죠. 네, 이렇게 줄인 거 볼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숭실대는 수학과학 잘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학교죠. 그럼 종합전형에서 조금 인원을 좀 많이 뽑지 않을까라는 고민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 모집에는 올해부터 조금 교과 평가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서울대를부터 시작해서 조금 교과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동국대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다군에서 광역화 모집단이랑 사범계열 모집단위에서 학생부 과정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고교 교과 성적 반영은 고대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부터 교과 우수자 전형을 운영하면서 20%를 보고 있고요. 이거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유사하게 성적을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26학년도부터 정량평가로 교과 성적을 확인하기 시작했고요.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26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했거든요. 27학년도부터는 정시에서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거 조금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시 모집의 평가 방법이 좀 다양해졌어요. 수능하고 학생부를 보는 대학은 경기대, 고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연세대, 홍익대, 여기가 학생부도 같이 본다라는 거. 그리고 수능과 면접을 같이 보는 데는 가톨릭대, 서울교대, 한성대, 그리고 수능, 학생부, 면접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 학교 입맛에 맞는 애를 뽑겠다라고 하는 곳이 연세대학교라는 거.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 각각의 학생부와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이 어떤 걸 반영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있다고 해서 수능 100전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능 100전형을 둔 상태에서 교과평가나 정성평가라는 대학들도 있으니까요. 요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집 요강 꼭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시 모집 과목별 반영 비율 요것도 주요 대학만 좀 넣어놨는데요. 확인하시면 좀 특별한 데가 이런 데요. 경희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40%나 봐요. 수학 조금 못하고 국어랑 탐구 비율이 높잖아요.
요런 데 지원하시면 내가 수학이 좀 약해도 환산 점수로 했을 때 반영 비율 해보면 내가 좀 유리하겠다. 요런 식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정시 모집별, 과목별 반영 비율인데요. 주요 대학만 넣어놨어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국수 영탐 한국사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반영 비율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정 대학 보시면요. 경희대학교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40% 반영하고 수학을 25% 반영하거든요. 탐구는 제일 많이 반영하죠. 35%. 내가 국어랑 탐구에 특장점이 있고 수학을 좀 못한다. 그러면 경희대학교로 반영 비율에 따른 환산 점수 내셔서 지원하시면 아주 유리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확인하셔서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탐구 반영수도 뭐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2개지만 1개인 데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상명대도 1개죠. 여기 보시면 서강대학교는 유형 A, B가 있는데 유형 A, B에서 B가 수학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높은 친구는 유형 A로, 수학이 낮은 친구는 유형 B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형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유형이에요. 인문은 국어가 45, 수학이 35, 자연은 국어가 35, 수학이 45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국수를 잘하는 친구들이 탐구나 영어 영역이 좀 부족해도 뽑겠다라는 게 성균관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대학마다 반영 방법,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확인하셔서 정시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 보시면 여기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산점만 주는 대학도 있고요.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도 있어요. 이렇게 20%면 요즘에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니까 이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수시 모집을 하는데 왜 정시 모집을 여기서 얘기하지? 다음에 정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다시 또 영상 찍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왜 말씀드렸냐? 내가 정시 6모와 9모를 보고 어느 정도 성적대를 나오는데 내 반영 비율이 이 정도야. 내가 수능 3개 합을 맞췄는데 나는 아까 성균관대처럼 국수를 맞힌 거예요. 나는 국어 수학 80% 보는 거에서 국수는 1등급이야. 요거는 3등급이야. 근데 성균관대 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이 안 돼요. 근데 정시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에서 조금 상향해서 지원하고 정시에 성균관대를 노려봐도 좋기 때문에 수시 따로 정시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수시 원서를 쓰는 거는 내 6모와 9모 성적을 가지고 수시 원서를 전략적으로 쓰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에서 수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가산점은 뭐 3% 이렇게 주는 대학들 넣어놨는데 요거는 알려드리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가산점보다는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히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강의를 들여서 수시 정시 2027학년도 대입에 도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꼭 합격했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촬영했고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세요.